the big biotech stocks, if you look at how analysts value phase 1 and phase 2 drugs, pretty much at nothing. And we know that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DNA sequencing, CRISPR gene editing, other gene therapies that are in R&D, that their pipelines are probably worth a lot more than the market is giving them credit for, because if we're righ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we think trial failures will drop by 25% at least. Go to market will be 25% faster at least. And so the drugs they have in their pipelines are probably much more valuable, and the returns on R&D are going to increase from high single digits right now. Used to be 20-30% during the golden age, 80s, 90s, from high single digits now. We think we will achieve returns higher than that 30%. So I think one of the most undervalued areas in the public equity markets is what we call the genomic revolution.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은 현 시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하고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적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 및 퇴행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서비스와 혁신 신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직결되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특성상 대부분이 아직 적자 상태의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헬입니다. 미국 최대의 건강보험회사이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옵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제약관리,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임상 서비스 및 원격 의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순 보험회사를 넘어 통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유나헬이 75%, 옵텀이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CEO 교체가 있었죠? 전임 CEO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는 회사 내부의 윤리적 문제나 미공개된 부정적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CEO가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낮추거나 부정적 요소를 미리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죠. 유나헬의 최대 장점은 역시 자회사 옵텀을 활용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및 수직 통합입니다. 건강보험, 헬스케어 서비스, PBM까지 미국 건강보험 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이며 보험과 서비스의 성공적인 수직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는 경쟁사 대비 강력한 해자입니다. 쉽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약값을 국가에서 정하죠. 하지만 미국은 PBM, 즉 민간회사에서 정합니다. 이 민간회사가 바로 유나헬의 옵텀이라는 회사입니다. PBM사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사용할지 약 값까지 협상하기 때문에 병원 및 보험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헬스케어 부문을 대대적으로 쟁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 PBM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 가능한 구조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 약가 규제, 반독점 이슈 등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과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방대한 환자 및 의료 데이터를 다루므로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퍼스 AI입니다. AI 기반 정밀 의료 기업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임상 기록, 의료 영상, 약물 처방 기록 등 환자의 모든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하여 AI가 분석, 최적의 진단을 보조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추천합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템퍼스의 장점은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이미 다른 AI 플랫폼들도 사용화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양질의 데이터 양입니다.
미국 내 학술의료센터의 65%, 종양학자의 50%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며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강력한 데이터 해자를 구축했고, 이는 AI 기반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입니다. 또 가속 성장주 핫한 회사로서의 높은 매출 성장률인데요. AI 기반 헬스케어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최근 분기 매출이 89.6%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입증했으며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혁신적인 CEO의 비전과 추진력 강력한 리더십은 기업 비전과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로서는 공매도 리포트 및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리포트에서 제기된 회계 및 AI 기술 과장 의혹, 그리고 이로 인한 CEO를 겨냥한 집단 소송은 투자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노이즈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법적, 재무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적자 기업이고 높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대규모 R&D 및 M&A 투자로 인해 아직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이슈, 즉 소송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입니다.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 특성상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로봇 실험실을 통합한 리커전 오퍼레이팅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질병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새로운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합니다. AI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리커전은 AI 기반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와 자동화된 실험실을 결합하여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며 R&D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신약 개발 주기 단축 시간의 최소화가 최대 장점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또한 장점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을 받아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고 AI 신약 개발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시너지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확장성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AI 플랫폼을 통해 암, 희귀 유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 중이며 다른 제약사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 및 사업 모델은 최대 리스크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 상용화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서 기술의 유효성과 수익성을 완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높은 R&D 비용 및 적자도 지속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 특성상 막대한 R&D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보다는 투자와 연구에 집중하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흑자 전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기존 제약사와의 경쟁 및 규제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대형 제약사들도 AI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신약 개발 과정의 엄격한 임상 시험 및 규제 승인은 여전히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6월에는 직원 약 20%의 정리 해고도 있었던 만큼 자금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유전자 회사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입니다. 2013년 설립된 스위스와 미국 기반의 바이오텍 기업으로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를 파괴, 삭제, 수정 및 삽입하여 유전적으로 정의된 질병을 치료하고 첨단 세포요법 개발, 최종적으로 난치성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두 질환 모두 유적 돌연변이로 헤모글로빈이 잘못 생성되는데 TDT, SCD 환자 모두 평생 수혈을 받아야 하지만 카스갭이 한번 투여로 헤모글로빈을 스스로 생성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수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카스갭의 정가가 22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약 출시를 위해서는 크리스퍼에는 협업 파트너사 버텍스의 존재가 필연적입니다. 최대 장점은 역시나 세계 최초로 FDA 승인받은 유전자 가위 치료제 카스게비가 이미 상용화되었다는 것이죠. 중증, 겸상적 혈구 빈혈증 및 베타 지중의 빈혈 치료제로 98에서 99%의 완치율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과 시장 선점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협업 파트너사가 바로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강력한 기술 해자 및 지적 재산권 또한 강력한 장점입니다. 크리스퍼 기술의 공동 발견자가 창립에 참여하여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과 광범위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 경쟁사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금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약 17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여 R&D 및 임상 진행에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했으며 버텍스, 바이엘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개발 비용 또한 분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상 성공 및 규제 승인 리스크는 잘 체크할 사항입니다. 카스게비 외 다수의 파이프라인 암, 자가 면역, 당뇨병 등 이 아직 임상 단계에 있어 성공과 규제 승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임상 실패 시 막대한 손실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가위 기술 시장 경쟁이 치열하며 특허 침해 등 IP 분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매출은 증가세지만 R&D 비용으로 인해 아직 적자이며 임상 결과나 캐시우드의 매매 이력 등 외부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드러켄 밀러가 선택한 나테라입니다. 세포유리 DNA 분석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전체 진단 기업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비침습 산전 검사인 파노라마,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한 거부 반응 모니터링 검사 프로스페라,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미세 잔존암 MRD 검사 시그나테라, 쌍둥이 임신 진단, 태아 염색체 이상 선별, 산전 검사, 유전자 변이 여부 확인 검사, 시험관 시술을 위한 착상전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진단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고성장 진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독보적인 cfDNA 기술력 및 특허 포트폴리오가 최대 장점입니다. 독자적인 cfDNA 분석 플랫폼과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 그리고 강력한 특허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테라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산전 검사, 장기 이식 거부 반응 모니터링, 미세 잔존암 검사 등 빠르게 성장하는 cfDNA 진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전 검사에서 암, 장기 이식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며 매출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회사들 대비 비교적 최상위 레벨의 헬스케어, 바이오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쪽 cfDNA 시장의 경쟁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며 이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 및 보험 적용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단 서비스의 보험 적용 확대 여부 및 각국 규제 변화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오진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5개의 회사 먼저 알아봤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